인생 이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2025년 3월 3일 서울 대치동. 한재인은 오늘도 혜성 피부과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29살 여자의 얼굴에는 지난밤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조금 부은 눈꺼풀.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미소였습니다. 네, 고객님.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제이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예약 시스템에 찍힌 금액 350만 원. 그녀의 월급이 280만 원이었습니다. 세전이었습니다. 세후로는 230만 원 남짓. 거기서 월세 70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 30만 원, 병원비 할부 20만 원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곳 대치동에서 명품 가방은 공기처럼 흔했습니다. 여자들의 얼굴도 비슷했습니다. 또렷한 쌍꺼풀, 오똑한 콧날, 작고 갸름한 턱선.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즐비한 이 동네에서 자연미를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제이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한 쌍꺼풀, 낮은 코, 둥근 턱선. 성형 하나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162cm의 키에 58kg의 체중. 통통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제이야, 또 거울 보고 있어. 동료 간호사 지수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제이보다 2살 어렸지만 얼굴은 훨씬 세련됐습니다. 쌍꺼풀 수술, 코 수술, 필러. 지수는 병원 직원 할인을 받아 꾸준히 시술을 받았습니다. 너 진짜 여기서 왜 일해? 성형도 안 하고. 이 동네에서 자연미는 경쟁력 없어. 지수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담이라는 것을요. 제이는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라남도 작은 도시.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그녀를 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외할머니가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제이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없어요? 어린 제이가 물으면 외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제이는 잘못이 없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이는 아버지 없는 아이였습니다. 가정환경 조사서를 쓸 때마다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제 아빠 없대. 미혼모 딸이래. 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숨는 법을요. 눈에 띄지 않는 법을요. 중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제이는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외삼촌 집, 이모 집, 고모 집. 모두 제이를 받아주기는 했지만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밥이나 축내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고모부의 말이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제이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편의점 알바, 주유소 야간 알바, 전단지 돌리기. 무엇이든 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땄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018년 22살의 봄이었습니다.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빠르게 걷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제이는 그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했고 카페에서 일했고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혜성 피부과 데스크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재희 씨. 월급은 280만 원, 주 5일 근무입니다. 면접관의 말을 들었을 때 제이는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정규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4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도 이제 괜찮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 제이는 창구에서 환자를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기미 레이저는 회당 50만 원입니다. 보통 5번 정도 받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 178cm 정도, 깔끔한 네이비 수트에 은색 넥타이,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잘 관리된 얼굴이었습니다. 피부가 시술을 꾸준히 받은 듯 깨끗한 피부, 정돈된 헤어스타일, 강민재였습니다. 혜성 메디컬 그룹 전무이사, 이 병원 체인의 실질적 경영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제이의 창구 앞을 지나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제이는 느꼈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렀다는 것을요. 제이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민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그날 저녁 6시 제이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월세 70만 원짜리 원룸, 5평 남짓한 공간. 창문은 반지하라 절반만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환기를 시키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제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제이 씨, 저 강민재입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제이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제이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이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느낌. 처음으로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제이는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한 얼굴, 성형 하나 하지 않은 얼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이는 양동이를 받쳐놨습니다. 똑, 똑, 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또 보낼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이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형태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곧 그 잔인함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봄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아침 7시 50분. 한제이는 태성 피부과 본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한제이 씨, 내일 아침 8시까지 본관 3층 원장실로 오십시오. 강석훈 대표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이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민재와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았고, 키스를 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자리는 없었습니다. 항상 강남역 뒷골목 식당, 아무도 모르는 카페, 불 꺼진 사무실. 제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숨겨야 하는지, 왜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는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답을 듣는 것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 전이었으니까요.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확실합니까? 6개월이나? 강석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대표님. 제보자가 여럿입니다. 병원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제이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유진 원장이었습니다. 미혼모의 딸이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사망, 아버지 기록 없음.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중학교 때 외할머니마저 사망했습니다. 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조사했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노크를 했습니다. 3번.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실은 넓었습니다. 3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였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강석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63세, 흰머리가 섞인 올백머리, 금태 안경, 회색 정장.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32세,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쌍꺼풀, 콧대, 턱선 모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한 남자가 더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에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이었습니다. 제이는 앉았습니다. 의자가 낮았습니다. 강석훈을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이름이 뭐죠? 강석훈이 물었습니다. 이미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한제이입니다. 나이는 29입니다. 학력은? 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대학은 안 나왔군요. 예.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릅니다. 순간 강석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제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사생아네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소파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 탐정입니다. 대표님, 의뢰로 한제이 씨에 대한 신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탐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2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 기록도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현재 잔고 32만 원, 신용등급 7등급, 학자금 대출 잔액 800만 원, 병원비 할부 잔액 450만 원. 김 탐정이 계속 잃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세 70만 원 원룸 거주. 신림동 반지하 보증금 500만 원. 차량은 2010년식 경차. 할부 잔액 230만 원. 제이의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난이, 빚이, 초라함이 서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유진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이였습니다. 교복 소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친척 집에 살았죠? 외삼촌 댁. 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집 아들, 당신보다 5살 많았죠. 고등학생이었고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제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야 할 일이었습니다. 평생 묻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발. 제이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제발, 그 얘기는. 왜요? 창피해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더럽잖아요. 강석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제이는 의자에 붙어 앉았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한제이 씨. 강석훈이 제이의 턱을 잡았습니다.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습니다. 우리 민재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전화 차단하고 SNS 삭제하고 오늘 당장 사표 써요. 하지만 저희는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한제이 씨, 정신 차려요. 강민재가 당신 같은 여자를 사랑할 리 없어요.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게다가 이런 더러운 과거까지 있는 여자를요. 제이는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 오빠는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증거 있어요? 문자, 녹음? 없었습니다. 민재는 항상 만났을 때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하지만 문자로 남긴 적은 없었습니다. 없죠? 유진이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재 오빠는 곧 저랑 약혼해요. 우리 집안이랑 강 회장님 집안은 이미 다 정해졌어요. 당신은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사표 안 내면요. 강석훈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자료 전부 인터넷에 뿌릴 거예요. 당신 과거, 당신 빚, 그리고 그 더러운 비밀까지. 그럼 당신 평생 어디서도 일자리 못 구해요. 제발. 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제발요. 강석훈은 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 동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경멸만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사표 내세요. 그리고 민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강석훈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협은 충분했습니다. 나가세요.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꼭 전화 좀 해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제이는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였습니다. 오후 4시, 민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를 향해 걸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제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제이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재희 씨, 사표 제출하셨나요? 아직.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꼭 제출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이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신림역에서 내렸습니다. 원룸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 창문 너머로 반만 보이는 하늘. 제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제이야, 미안해. 지금 좀 복잡해. 조금만 기다려줘. 제이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금이 갔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민재를 만나기로, 직접 물어보기로,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유진의 말이 맞는지. 하지만 제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잔인할지. 2025년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한제이는 강남역 근처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옆에는 배가 불러온 임산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이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56번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제이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료실은 좁았습니다. 의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 6주 2일 맞습니다. 화면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0.5cm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태낭입니다. 아직 심장 소리는 안 들리지만 2주 후면 들릴 거예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제이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작은 점.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자신과 민재의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예. 혼자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다음에 같이 오세요. 남편분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산부인과를 나왔습니다. 3월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춥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5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제이야.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꼭 만나야 해. 제이야, 미안해. 지금 아버지가 너무 화나셔서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 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뭐라고? 6주야. 우리 아기야. 제이야, 지금은 안 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유진이랑 약혼 얘기도 나오고. 그럼 어떡해? 나 혼자 나으라고? 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정리? 제이가 비웃었습니다. 나랑 아기를 정리하겠다는 거야? 제이야, 너무 갑자기. 나도 생각할 시간이. 제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그날 밤 9시 민재가 제이의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 위 2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제이야, 미안해. 낮에는 너무 놀라서. 민재가 제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손 대지 마. 제이가 물러섰습니다. 제이야, 나도 고민이 많아. 아버지는 절대 허락 안 하실 거고. 그럼 나랑 헤어지고 싶다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민재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시간을 좀 줘.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게. 얼마나? 1년, 2년. 제이가 배를 만졌습니다. 아직 불러오지 않은 배를. 그때까지 이 아이는 어떻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오빠는 겁쟁이야. 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정작 날 지킬 용기는 없잖아. 제이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힘들어. 평생 아버지 눈치 보고 살았어. 이번에도 눈치 볼 거지? 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줄래? 제이야, 며칠만 시간을 줘. 내가 방법을 찾을게. 나가라고. 제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제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빠는 겁쟁이야. 다음 날 제이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방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3월 23일 토요일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이야. 나 지수야. 문 열어. 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이야. 나 알아. 다 알아. 제발 문 좀 열어. 한참 후 제이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쳤어? 이틀 동안 연락 두절이야. 지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어질러진 방, 먹지 않은 음식들, 쓰레기. 제이야. 지수가 제이를 안았습니다. 울어. 참지 말고 울어. 제이는 울었습니다. 지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임신했어. 제이가 말했습니다. 알아. 병원에서 다 소문났어. 민재 오빠는 날 지킬 생각이 없어. 알아. 그 사람 겁쟁이야. 나도 알아. 지수가 제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제이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이 아기 낳고 싶어? 아니면 제이는 배를 만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모르겠어. 병원에서 말 나왔어. 유진 원장이 너 강제로 낙태시키려 한대. 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이래. 강제로. 그럴 수는 없어. 그건 범죄잖아. 제이야. 지수가 제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강남이야. 돈이면 다 되는 곳이야. 유진 원장 아버지가 강남대 병원장이야. 경찰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제이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나는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어디로? 고향. 순천으로 가. 거기서 낳고 거기서 키워. 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제이야. 지수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 2장을 꺼내 제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써. 한도 300만 원씩. 600 있어. 지수야, 이건 됐고 내가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돼. 지수가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빵, 우유,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먹어. 아기 생각해서라도. 제이는 빵을 받았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빵이 목에 걸렸습니다. 천천히 먹어. 지수가 우유를 따라줬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책 몇 권,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사진을 떼었습니다. 민재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한강공원에서 찍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찢었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 작은 조각들로 만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순천 내려가. 혼자 나을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 일요일 새벽 5시. 제이는 원룸을 나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골목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역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KTX 매표소로 갔습니다. 순천행 한 장이요. 편도인가요? 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편도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제이는 배를 만졌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빌딩들이, 다리들이, 강이 작아졌습니다. 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한 걸음씩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였습니다. 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곧 더 큰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2025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8시. 한제이는 순천시 저전동의 작은 빵집 앞에 섰습니다. 행복한 아침 베이커리.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머리에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 구인공고 보고 왔는데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앉아요. 할머니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제이는 앉았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왔습니다.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제이입니다. 나이는 29입니다. 할머니가 제이의 배를 봤습니다. 임신했구나. 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괜찮으시다면 남편은 없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빵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배울 수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급은 많이 못 줘요. 200만 원. 그것도 세전이에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제이를 오래 봤습니다. 제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아침 6시. 감사합니다. 제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말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날부터 제이의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외할머니 산소에서 10분 거리,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6시에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앞치마 입고 손 씻고 와요. 제이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빵 만드는 건 힘들어요. 체력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임신한 몸인데 괜찮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일, 빵을 굽는 일, 설거지하는 일, 모두 낯설었습니다. 손에 화상도 입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제이야, 왜 서울에서 내려왔어? 제이는 반죽을 치대며 대답했습니다. 도망쳤어요. 뭐로부터? 사람들로부터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반죽을 치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이는 빵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식빵, 소보로빵, 단팥빵. 할머니가 하나씩 가르쳐 줬습니다. 반죽은 사람 마음 같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무 세게 치대면 딱딱해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모양이 안 나와요. 적당히 정성스럽게 해야 해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 제이는 손을 멈췄습니다. 재벌이었어요. 그럼 왜 여기 있어? 같이 살면 되잖아. 저는 격이 안 맞았어요. 제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격? 예.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집안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엔 저는 거지였어요. 할머니는 반죽을 치대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격으로 나누는 건 잘못된 거야. 사람은 다 똑같아.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하지만 사는 동안은 달라요. 그래도 중요한 건 마음이야. 돈이 아니라. 제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7월이 왔습니다. 더웠습니다.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를 봤습니다. 딸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제이는 화면을 봤습니다.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하은이, 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의 은혜, 너는 하은이야. 병원을 나와 외할머니 산소로 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딸 낳아요. 이름은 하은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처럼 키울게요. 따뜻하고 강하게. 제이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8월 어느 날 빵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식빵 2개 주세요. 제이가 식빵을 포장했습니다. 여자가 제이의 배를 봤습니다. 몇 개월이세요? 5달이요. 아, 저도 작년에 낳았어요. 힘들죠? 괜찮아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혼자 키우세요? 예. 저도 그래요.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제이는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도 제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힘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요. 여자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제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제이를 불렀습니다. 제이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빵집을 정리하려고 해. 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저는 너 하고 싶으면 인수해. 예. 월세 50만 원. 장비는 다 여기 있고 너 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저는 돈이 천천히 갚아. 급하지 않아. 할머니가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어. 제이는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할머니가 제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10월 1일 제이는 빵집 주인이 됐습니다. 간판을 바꿨습니다. 하은이네 빵집. 작고 소박한 글씨였습니다. 첫날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5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 6명이 왔습니다. 셋째 날 10명이 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기 빵 맛있다더라. 주인 아줌마 친절하다더라. 제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죽을 했습니다. 빵을 구웠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10월 말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걷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하은이를 위해서. 어느 날 저녁 빵집 문을 닫고 있는데 누군가 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이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줄라고 왔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기 옷이었습니다. 분홍색 작은 옷들. 제가 손수 뜬 거야. 우리 하은이 입으라고. 제이는 옷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또 울면 안 줄 거야.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제이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혼자서도요? 혼자가 아니야. 하은이 있잖아. 그리고
나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아기 옷을 개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해낼 거야. 우리 하은이를 잘 키울 거야.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당당하게.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준비 다 할게.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이는 웃었습니다. 아야, 힘 좀 빼. 아프잖아.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밖에서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이의 마음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새벽 3시, 한제이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진통 간격은 5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순천 저전동입니다. 산모인데 진통이 왔어요. 곧 가겠습니다. 침착하세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산모 수첩, 신분증, 여벌옷. 구급차가 왔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했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예요. 간호사가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있어요.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제이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숨을 쉬고 힘을 주고 또 쉬었습니다. 새벽 5시 23분.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눈을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제이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2030년 6월. 5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네 빵집은 순천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제이가 만든 빵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이모, 소보로빵 2개요. 단골 초등학생이 왔습니다. 제이는 빵을 담아줬습니다. 여기, 하은이 친구니까 하나 덤. 와, 감사합니다. 아이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엄마, 5살 하은이가 뛰어왔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보여줄까? 그래, 보자. 하은이가 그림을 펼쳤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딸 천재네.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잠깐만 기다려. 제이는 뒤편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은이 것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이는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이 멈췄습니다. 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가
섞였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이야,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실 건가요? 제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제이야, 나야, 민재야. 죄송하지만 전 손님 외에는 상대 안 합니다. 제이가 카운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이야, 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문 안 하시면 나가주세요. 제이야,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유진이랑 이혼했어.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축하드려요. 제이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제이가 민재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끝났어요. 제이야, 당신은 그때 선택했잖아요. 돈을, 가문을, 아버지를. 저 대신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안 믿어요. 그때 하은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우유 더 줘. 민재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 제이를 닮은 입술,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얘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 아니에요. 제이가 하은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이 아이 아빠는 없어요. 엄마만 있어요. 하은이가 민재를 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그냥 손님. 제이는 하은이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봤습니다. 나가주세요. 제이야,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후회요? 제이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5년 동안 후회했다고요?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유진이가. 핑계네요. 결국 당신이 안 한 거잖아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5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아요. 변한 건 없어요. 제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달라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가난도, 편견도, 무시도. 왜냐하면 제가 선택했거든요. 제 존엄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이야, 다시 한 번만. 안녕히 가세요. 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딸 앞에. 민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제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울었어. 눈에 먼지 들어갔어. 거짓말. 엄마 울었어. 하은이가 제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내가 있잖아. 제이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지. 창밖으로 민재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벤츠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전히 비싼 차, 여전히 좋은 옷.
하지만 제이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빵 먹고 싶어. 그래, 뭐 먹을래? 소보로빵. 알았어. 엄마가 구워줄게. 제이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봤습니다. 엄마, 나도 할래. 그래, 같이 하자. 둘은 함께 반죽을 치댔습니다. 제이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살살, 정성스럽게. 응, 빵이 구워졌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에 퍼졌습니다. 와, 맛있겠다.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식혀야 해. 제이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는 하은이를 재웠습니다. 작은 방, 좁은 침대.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하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제이는 하은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을 때 무서웠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딸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이 있었습니다. 제이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민재를 봤다. 5년 만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다. 내 삶을, 내 존엄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밤의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제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은이 옆에.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자, 하은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계급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학력도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빵을 구웠습니다. 6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햇살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이의 하루, 하은이의 하루, 그들만의 하루,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한제이는 가난과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혼자 딸을 낳고 키우며 새 삶을 만들었습니다. 5년 후 과거가 찾아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